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그 명지대 학교 교양학과 교수 김형준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워낙 이분도 뭐 논객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네. 한번 들어보세요.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전재정이라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23일인가요? 그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인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사위 회의를 열었죠. 법사위에 가져간 다음에 그리고 한명숙 부학이라는 반의회적이고 반법치적인 행태를 연출했다는 겁니다. 예. 김형준 교수님께서 정치학 박사잖아요, 또 이분이. 그리고 또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 한 정 총리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로 후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김영준 교수님이. 그리고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원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법사위 회의에서.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 그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나. 그리고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잘못했다. 법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법을 폐지하면 그분 한 전 총리도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조소의 일침을 가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김영준 교수님은 페북에 글을 많이 올리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얼마큼 화가 났으면 이런 글을 페북에 올렸겠어요. 자, 여기서 21대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없애버리는데 아주 공을 세웠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17대 국회 이후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오랜 규범을 파기해버렸다. 파괴. 그래서 전례를 완전히 묵사발시킨 거지. 더불어, 더 불려. 민주당이.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고 국민의 기만이다. 이렇게 김형준 정치학 박사 겸 명지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야. 그리고요, 2012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요. 그렇게. 참 대단한 거지. 누가? 더 불려. 계속 불려. 민주당. 당시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대변인이 있을 때 그때가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다고 우원식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 자, 그리고 민주당이 그토록 난리를 치면서 끝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고집한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아니 우원식 이분 뭐 원내대표 했나? 어쨌든 이분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만이 견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뺏어갔잖아. 이런.
신속한 법안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영준 교수님의 말씀인데, 뭐 처음에 가져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져간 거예요. 아니,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국민이 뭐 그렇게 표를 많이 몰아줘서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라고 밀어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7월 9일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관련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은 모두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 일이 있었네. 이 보고서가 이목을 끈 것은 의회의 제도적 자율성과 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 때문이었다. 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을 하니까 금태섭 의원이 떠오르네요. 금태섭 의원, 솔직히 여당 의원이지만 이 사람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원들이 여당에 한 네다섯 명만 있어도 이렇게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2004년 11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부시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고서가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 의원장이 주도했다는 점이 참 그저 정말 놀랍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시 W 그 대통령 공화당 의원이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김재구 생각. 이것이 살아있는 능동형 의회의 전형이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은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그리고 국익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보인다. 미국 의회, 미국 국회의원,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 중에 한 분이겠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게 없잖아. 절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징계를 먹고, 아니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내려 까버린 거잖아. 자, 그리고요, 김형준 교수님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말로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파적 이익에 몰입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전 정의연대 기억 이사장 등 진보 인사들을 구하기 위해선 창피한 줄도 모른다. 그리고 완장을 차고 앞장을 섰다. 민주당 더불어 계속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에서 보여준 행태가 친노 대모격인 누구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야, 정말 참 대단한 적인데, 이 김영준 영지대 교수님도 늘 제가 이제 종편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말씀 잘하시고, 거의 뭐 진중권 교수와 아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더구나 한명숙 사건 재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고 국회가 이를 관철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폐다. 적폐. 더군다나
한명숙 사건을 가지고 이런다면 이것은 완전 적폐다. 최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보여준 횡포와 억지는 상권 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단언컨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깨어 있고 소신 있는 의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런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없다. 현재까지. 금태섭 의원 외에는. 그러니 이것이 삼권 분립이 완전히 박살난다고 진중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영준 교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이야, 큰일이네. 이게 국회냐라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제2, 제3의 금태섭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네. 예. 어쨌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세력은 국민이 견제하고 응징을 해야 된다. 응징.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국민이 이런 세력들,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이 돼야 됩니다. 응징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진중권 교수님이 또 그 김영준 교수님이 쓴 신문에 연재한 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들어보세요. 진중권 교수님이 이 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란 이런 거다. 이 양아치들아. 이 양아치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진중권 교수가. 좀 빡세죠. 그리고 미국 상원 정부 의원인은 2004년 7월 9일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을 진중권 교수가 그걸 보고 읽고 진중권 교수 페북에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 명분은 모두 잘못된 정보라는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의 글을 읽고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인데, 그런데 이게요, 2004년 11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부시 대통령 쪽에 있는 상원 의원이 이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런 의원이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 공화당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점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진중권 교수도 김영준 교수와 같은 생각. 이것은 살아있는 능동형 의회의 전형이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은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국익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님이 페북에 김영준 교수님이 이제 연재한 글을 옮기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엔 임찬종 기자라고 SBS 기자인데, 이 임찬종 기자는 SBS에서 가끔 오용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임찬종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확대 부장 검사 회의를 했대요. 윤석열 총장이 계신데 이성윤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이성윤 이 사람은 추미애 식구죠. 예. 확대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를 장문의 메시지로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성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검찰이 할 일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검찰 조직에서 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법조를 취재해 오면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검찰총장 후보였던 차기의 검찰총장 후보였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비슷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번에 두 번째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성윤 지검장도 대통령의 대학 후배군요. 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거잖아요. 이성윤이가. 한상대 지검장은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에 일은 역사가 되었죠. 이렇게 임찬종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성윤도 대통령 후배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참 문제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지금 이런 배포를 했는데 요것을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고 임찬종 기자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 좀 들어보세요. 이성윤 그 중앙지검 이분이 저기네, 지검장이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말썽이 많았죠, 한번. 예. 그리고 저 윤석열 총장한테 막 대들고 그런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네. 서울중앙지검 확대 부장회의 관련 일부 매체가 서민 다중피해 범죄의 구체적 정의 등 회의 내용을 문의해 와서 지검장 지시로 기자단 전체한테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검장 지시로. 이야.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이래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확대 부장회의를 개최하였음.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을 주목하면서 향후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하며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인권 중심 수사 구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며 공판 중심 방식으로의 대전환과 강제 수사 패러다임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검찰총장님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함. 이거를 강조한 것은 자기가 이성윤이가 이제 주최하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니까 그냥 양념을 하면 넣은 거지. 총장님 이름을. 그리고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 및 코로나 관련 공적 자금 교란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음. 자, 여기서 이성윤이가 일단 기자들한테 배포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하루하루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하반기에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 수사에 우리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성윤 지검장이.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사기나 또 M&A 사기 범죄, 그리고 라임, 상상인 옵티머스 등등
이런 펀드의 불법 운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만 불리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개미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성윤이가. 그리고 이러한 서민 다중피해 범죄 수사에 더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는 이성윤이가 말하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적 자금 교란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통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경제 응급 처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아니 지금 이성윤 이 사람이 이것을 기자회견에 배포한 내용인데,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야? 아니면 총장이야? 검찰총장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메, 참나, 읽다 보니까 참 웃기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를 틈타 공적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고 유용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이석윤, 얘 이름 뭐지? 이성윤 지검장. 야, 이에 검찰은 공적 자금 편취 또는 유용 행위,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전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를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를 주체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를 뭐 검찰총장 한테 허락 받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자기가 지검장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그냥 지가 한 거야 혼자. 그래도 윤석열 총장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래서 이것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하네요. 이 글을 읽고 진중권 교수님이 한마디 뭐라 했느냐? 벌써 이분이 검찰총장 행세하나요? 물음표. 성질이 참 급하신 분이네. 그 새를 못 참고, 이렇게 진중권 교수님이 얘기를 하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검찰에서, 여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리고 어제가 6.25였었죠.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매가 6.25 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합니다. 검찰총장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정말 과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님한테 집권여당 그리고 좌파들이 하는 행동이 과간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요, 저 진중권 교수가요, 아니 진중권 교수님이 쓴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동무들, 지금부터 역사의 반동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 글을. 하겠습니다. 언제 서른 동무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 나 환장하겠네. 그리고 윤석열 동무,
내래 동무라면 당장 그만두가시오. 저 진중권 교수님이 페이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박주민 동무입니다. 윤석열 동무 검찰 일처리 그따위로 하기요? 이어서 최강욱 동무입니다. 최강욱 동무입니다. 동무 눈 밝은 인민들이 동무를 주시하고 있어. 촛불 인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다음은 김두관 동무입니다. 동무 법장원은 인민의 적이요. 재밌죠? 구독자님. 진중권 교수님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 이어서 백혜련 동무. 내래 당적 의지로 동무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소.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소. 김남국, 김용빈 두 동무. 동무들의 당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냥 찌그러져 있으시오. 찌그러져 있으시오. 마지막으로 추미애 동무입니다. 추미애 동무입니다. 인민의 오만이 한명숙 동지를 옹호하라는 내 명령을 반이나 잘라 먹었소? 물음표. 동무는 반동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살벌하네요. 살벌해. 이 모두가 실은 위대하시며 영병하시며 민족의 달이시며 그 이름 불러도 길이 빛나실 인민의 아바이 당 중앙의 뜻이겠죠? 잘 봐두세요. 당 중앙의 뜻이겠죠? 당 중앙에 누굴까요? 이해찬을 말할까요? 아니면 문재인을 말할까요? 뭐 두 분 중에 하나겠지. 인민의 아바이 당 중앙의 뜻이겠죠? 잘 봐두세요.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중권 교수님 페이북에 들어가서 한참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정말 엔도핀 돌더라고. 아니, 글 표현력이 대단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명숙 씨한테 진중권 교수가 또 한 말씀 또 하네. 친노, 대모, 한명숙 구명운동을 벌이는 법무부.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청와대 어용 언론, 어용 단체를 향해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려고, 구할 것도 없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구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그 수하들한테 그냥 강제로 야, 뒤집어 엎어버려. 이런 게 참 옛날에 그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처럼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참 어쩌면 이렇게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씀이 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맞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랬습니까, 동무 재밌잖아요. 그분 글이. 그래서 그렇게 읽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수진 의원 전화 인터뷰 하면서 방송을 할 거거든요. 예,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또 김재구 방송을 봐주십시오.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